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습니다. 30분 뒤 박 사령관은 포고령 1호를 발표했고 곧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단 6시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에게 왜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목표가 국회라는 네. 걸 언제 알았습니까? 목표라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명령하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점거했는데 박 총장은 선관위에 병력이 간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아무 실권이 없었던 셈인데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알았고 자신의 임명 사실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엄 사실은 갑작스러운 지휘통역실을 이동하게 되었고 그때서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정치활동과 언론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포고령 1호는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됐는데 정작 자신은 내용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읽어보고 동의하는 과정이 제가 정확하게 그분이 전문성이 없어서 아예 한글을 모르시지 않잖아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김 전 장관이 이미 검토했다고 일축했고 계엄 상황실에서 어떡하냐고 고민하는데 포고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발표 시각만 고쳐서 그대로 발표했단 겁니다. 지금이 계엄을 선포할 비상사태냐는 질의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따른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래도 군인은 또 명령이 오면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박 총장의 말이 맞다면 사실상 허수아비 계엄사령관이었던 셈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는 달리 박 총장에 대해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미군 특수부대의 돌격소총으로 무장한 최정예 707 특임대. 국회에 진입하면서 야간 투시경까지 착용하고 기관단총, 저격소총으로 무장했습니다.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실탄도 휴대했습니다. 빨간색 띠가 둘러진 철제통, 실탄이 들어있는 탄통입니다. 언론사 카메라에 탄통이 수차례 똑똑히 찍혔는데도 국방부는 발뺌했습니다.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답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707 특임대는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유사시 북한 지휘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특전사 최정예 부대입니다. 707 특임대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동안 외곽 경계는 1공수 특전여단이 맡았습니다. 12.12 쿠데타에 동원됐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수도방위 사령부에선 군사경찰 특임대가 동원됐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직접 국회에서 현장을 지휘했던 걸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국회 장악과 국회의원 체포, 국회를 점령해 의회 기능부터 무력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는 걸 반드시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완전 무장한 최정예 병력을 동원하고 최고 지휘관까지 현장을 지키며 작전에 공을 들였습니다. 체포한 국회의원들은 과천의 방첩사령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계엄사령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을 다 몰아놓으면 그것을 잡아다가 차에 실어서 방첩사, 과천, 벙커로 끌고 가려고 했던 계획이죠. 체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첩사 요원 100여 명이 사복 차림으로 국회에 배치돼 있기도 했습니다. 방첩사 체포조가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보냈는데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야 이 자식 이 쌍욕을 하면서 왜 안 가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예, 그걸 모르겠습니다. 녹음까지 돼 있다고 그러던데?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 침탈을 위해 동원된 걸로 확인된 부대는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이었던 지난 3월 자신의 공간으로 불러들여 비밀 회동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휘하는 부대들입니다. 국회부터 장악해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쿠데타 세력의 의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면 이는 피할 수 없는 내란죄 처벌 대상입니다. MBC 뉴스 이동엽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국방장관 자리가 비었습니다. 회의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을 제거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답변에 나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참담합니다. 매우 슬프고 괴롭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책임이 큰 국무위원들은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거나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고 일부는 아예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앞서 야당이 계엄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고도의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국회를 범죄자 소굴이라고 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김 차관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있던 때 육군 대위로 근무했다면서 군의 정치 개입은 올바르지 않다고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참여 군 장성들에 대한 경찰의 내란죄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직무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날 질의 도중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국민께 고통과 충격을 주고 군의 멍해를 지우게 됐다며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